안녕하세요, 헬브리데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브이로그를 보시고 궁금하다고 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궁금하시다고 하신 부분들만 좀 찝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3월 27일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1월 8일부터 바디 프로필 준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식단을 한 지는 2달하고도 2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1월 3일에 쟀던 인바디는 몸무게가 53.3kg였고요. 원래 공복에 인바디를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 인바디를 잰다는 걸 깜빡하고 햄버거 세트를 와장창 다 부셔 먹고 나서 바로 인바디를 잰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랑 골격근량이 좀 높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햄버거랑 콜라랑 모든 걸 다 뺀다 하더라도 아마 한 52kg 정도는 나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쟀던 인바디의 몸무게는 48.4kg예요. 수치로만 보면 몸무게가 약 5kg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달하고 보름 다이어트를 하고 5kg 정도를 감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쟀던 인바디의 햄버거를 합친 몸무게와 골격근량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했던 브이로그를 보시고 지금의 브이로그를 보시면 몸의 이런 피부 상태라든지 체지방 상태가 확연히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이전에도 저는 원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먹으면서 식단을 하던 사람입니다. 몇 그램 이렇게 정해놓고 먹진 않았고요. 중간중간에 과자라든지 빵, 아이스크림 뭐 이런 간식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배달 음식도 많이 잘 시켜 먹었었어요. 제가 식단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일체 안 먹었다는 거, 배달 음식도 절대 안 먹었다는 거.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식단을 구성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쌀밥을 선택했는가? 제가 이제 쌀밥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썸네일도 만들고 제목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쌀밥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안 먹는 게 뭐예요? 쌀밥입니다. 쌀밥을 뭘로 바꾸냐면 현미밥으로 바꾸거나 잡곡밥으로 바꾸거나 혹은 고구마를 드시거나 단호박을 드시거나 하시죠. 물론 그 탄수화물들도 당연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쌀밥을 선택한 이유는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소화가 잘 되고 가장 간편하기 때문. 지금 하고 있는 식단 방법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좀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용량을 변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탄수화물의 칼로리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변칙적으로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내 신체가 들어오는 그 칼로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정체기라는 게 찾아오기 좀 어렵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 브이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쌀밥의 양이 계속 변합니다. 지금이 이제 12주차고요. 1주차 때부터 쭉 식단이 동일하게 12주차까지 온 게 아니고 탄수화물은 동일하되 탄수화물의 양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의 기본적인 식단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운동 후 밤에 이렇게 총 4끼를 먹습니다. 1주차 때부터 3주차 때까지는 아침 탄수화물 150, 점심 탄수화물 150, 저녁 탄수화물 150, 운동 후 밤에 탄수화물 150. 총 하루에 600g의 쌀밥을 먹는 식단이었습니다. 단백질원은 원하시는 대로 100g 정도, 뭐 닭가슴살이 될 수도 있고 소고기가 될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오리고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원이 있겠죠. 운동 후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는 쌀밥과 계란 3개, 꼭 김치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고요. 저는 이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쌀밥을 잘 안 먹었어요. 살찔까봐 걱정이 돼서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는 계란만 먹었어요. 살이 안 빠질 것 같잖아요. 어떻게 쌀밥을 맨날 150g을 4끼를 먹습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안 먹었는데 평소에 떡볶이 먹던 건 생각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쌀밥 150, 150, 150, 150 3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 5, 6, 7주차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먹는 쌀밥의 양이 150g에서 100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0, 150, 150, 100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6주차와 7주차 때는 주말에 뭘 했냐면 탄수화물을 확 줄였어요. 평일에 먹던 150, 150, 150, 100에서 50, 50, 50, 50. 한 끼에 50g이면 밥이 진짜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의 양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8주차하고 9주차 때는 평일에 쌀밥 양이 또 줄어요. 120, 150, 120, 100. 주말 저탄수화물, 밴딩이라고 하죠. 주말 50, 50, 50, 50 요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10주차
11주차 이제 탄수화물이 더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드냐면 100, 150, 100, 100 주말에는 탄수화물이 없음.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말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가? 이틀 동안. 그런데 제 브이로그에 다 담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딱 이틀이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10주차 때는 주말에 무탄을 했어요. 그리고 11주차 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토요일만 무탄을 하고 일요일에는 두 끼의 치팅 밀을 가졌습니다. 라면하고 엽기떡볶이를 먹었고요. 지금은 12주차인데 주말에 먹었던 엽기떡볶이와 라면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다. 아무튼 이건 이제 다 빠져나갈 거니까요. 이렇게 저의 식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엔 150, 150, 150, 150 그리고 지금 12주차 현재는 제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고 있냐면 평일에 50, 100, 50, 50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탄수화물 양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몇 그램인지는 아직 말씀을 해주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일에 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팍 줄이고 싶어서 지금의 저탄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저희 다 일반인이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뭐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이 전 단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단을 하고 좀 몸무게를 조금 낮춘 다음에 드시고 싶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드실 수 있죠. 드시고 또 운동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식단의 꿀팁 말씀드릴게요. 제 식단에 있어서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렇게 식단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라고 친구들이 야 그거밖에 못 먹어 너무 힘들겠다 근데 사실 나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나 다이어트 체질인가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것만 딱 먹어 이렇게 저는 하지 않았고요. 엄마가 해주는 반찬도 다 먹었고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많이 했어요.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하는 요리들은 아니고요. 제가 먹는 단백질하고 야채들을 섞어서 뭐 덮밥을 만든다든지 비빔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맛있게 먹었다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지겹지 않고 이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소스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던 소스들이 있어요. IM 소스라든지 비비드 키친 저칼로리 소스도 있고요. 뭐 핫소스도 먹었고 그 소스를 우리가 막 이렇게 퍼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피트니스 그런 대회에 나가야 돼서 몸에 있는 체지방을 다 말려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 세 번째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마셨습니다. 물을 진짜 안 먹고 물 대신 커피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지 하지만 내가 물을 못 먹겠는데 어떡해. 그러다가 인바디에 다 나오잖아요. 내 몸의 수분량이. 선생님이 수분량이 말도 안 된다. 물을 먹어라 제발.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씩은 지금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배고픈 게 막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속이 좀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빼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을 좀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일단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와서 운동을 가고 그다음 운동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제가 투잡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관리를 해야 하고 브이로그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가 저는 되게 짧거든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너무 배고프다 뭐가 너무 먹고 싶다 먹방을 보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되게 바쁘게 이것저것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 브이로그를 찍어보세요. 그리고 편집을 해보세요. 바빠서 배고프다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 다음에 허튼 약속 따위 잡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고 싶대. 하지만 어떡하니 나는 탄수화물 50g밖에 먹을 수 없는걸?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그 다음에 뭐 외식을 할 일이 생겼어. 어떡해. 남자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양해를 구합니다. 포케 먹을래? 고깃집 혹은 생선구이 내가 먹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죠. 제로 음료수와 알룰로스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너무 달달한 라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라떼를 만들어서 여기다 알룰로스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단 꿀팁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진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는 식단이고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한번 나에게 잘 맞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식단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이 방법에는 운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식단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진다? 이거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저의 브이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저는 일주일에 6일 운동을 하고요. 어렵죠, 살 빼는 거. 근데 누가 그렇게 먹으래? 나한테 하는 말임?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단기간 안에 많은 지방을 빼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시간의 텀을 가지고 건강하게, 최대한 건강하게 내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정체기가 온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긴 하는데 저의 바디 프로필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D-Day 30이거든요. 이제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